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6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기념한답시고 연설과 기자회견 질문응답을 한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꼬꾸라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할 줄 모르고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일주일간의 언행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총체적인 실패로 인해서 정권교체의 길이 매우 크게 열리고 있다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소신, 그 다음에 철학의 부재로 인해서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가 여론조사의 수치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층과 또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각종 기관의 조사에서 60% 전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며 호남 지역에조차도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44, 거의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취임 4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특별 연설문에 전문이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현실과 그렇게 멀리도 동떨어져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현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심하게 얘기해서는요, 대통령의 이 정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아냥이, 그런 조롱이 지금 나올 지경 아닙니까? 백신 수급에 관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질문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잘 되고 있답니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곧 끝난다.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다. 자신 있다. 조금만 견뎌달라.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인다. 이런 허풍도 아니고 정말 이건 무슨 어떤 조그만 근거라도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진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정신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고문. 문재인 본인으로서는 정신 승리겠죠. 정신 승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고문입니다. 고문. 백신 상태가 제가 따따붙다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12일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은요, 370명 좀 넘었습니다. 370만 명. 그러니까 373만 3,796명이랍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게. 우리 국민의 7.3%입니다. 저기서요, 저것은 한 번 맞은 사람입니다. 한 번 맞은 사람. 저 373만 몇천 명 중에서 2번 맞은 분들 있죠. 2번 맞은 분들은요 5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은요 우리 국민 대비 1.5%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접종 상태로 보면은요 11월 달까지 약 50% 전 국민이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맞춰서 전 국민의 50%가 1차 접종, 2차 접종을 맞춰서 완성해야 그 이상이 되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접종 속도로 보면은 1차, 2차 접종해서 지금 4월 말까지 1.8%입니다. 1.8%, 1.5% 좀 더 올라갔군요. 예? 5월 며칠 지나서 1.8%가 됐는데 어떻게 50% 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접종 속도도 속도지만은요, 백신의 확보량입니다. 확보량. 아니, 있어야 맞을 거 아닙니까? 현재 국내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 냉동 창고에 딱 보관되어 있는 그 백신이 얼마나 되냐고요. 밝히지를 못해요. 정은경 청장이 5월 3일인가 언제 발표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80만 있고 화이자는 뭐 30몇만, 한 40만 애만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천만 해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며칠인가요? 모더나하고 해가지고 4,400만 회분을 확보했다라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완벽한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자, 100번을 양보해서 지난 일은 다 우리가 용서한다 칩시다. 이해한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불안하고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말 금년 초까지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접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과 안 해도 좋아요. 앞으로 잘하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잘한다 했는데 잘한 다음 11월 말까지 접종 집단 면역을 갖다가 완료하겠다라고 하면은 뭔 근거를 좀 대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안심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맨날 무슨 75세 이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종 예약 받는다. 70세에서 74세 분들 또 예약 받는다. 또 65세에서 69세까지 또 예약 받는다. 예약만 맨날 받으면 못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러면서 특별연설문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신 정책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경이 돼놓고 맨날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해놓고 이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백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질 없는 백신 접종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상태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정당한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러니까 정신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정말 사석에들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지식인들, 중산층 시민들이요 맨날 그런 말씀하세요. 이상하다. 대통령이 진짜로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인사정책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명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밀수 언박싱은 사퇴했으니까 우리가 넘어간다 칩시다. 여자 조국 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 종합소득세 그거 안 내고 있다가 후보 지명되니까 냈죠. 본인 논문 표절 의혹 있죠. 남편 논문 뭐 내종과 외종과 있죠. 두 자녀는 또 외국 국적인데 그 외국 국적이 또 국내 의료보험 혜택 받았다는 또 의혹이 있죠. 세상에 상류층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장관 후보자라는 대학 교수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분을 갖다가 과학기술 여성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장관 후보자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갖고 왜 야당이 이거 임명 안 하냐고 그러면서 청문회 탓이나 했지 않습니까? 무한주기나 하고 흠결이나 참는 이런 청문회는 필요 없다고 다 없애버려 놓고 없애자고. 아니, 청문회 탓을 뭐하러 합니까? 청문회 있어도 지금까지 29명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2명 임명했으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심지어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어도 지금 31명 임명했지 않습니까? 장관급 인사를. 뭐하러 청문회 탓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사정책은요. 지금 보십시오. 장관 후보자 그리고 검찰 보십시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무능력하고 저 철판 깔고 있는 저 검사가 문재인 정권의 완전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방탄막을 치느라고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니까 반부패 강력부장 때 했던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 관련 그 다음에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지금 이걸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기소됐는데도 그 다음에 더 가관 아닙니까? 더 가관. 세상에 대한민국의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심지어는요. 예? 승진 소리가 나와요. 승진, 전보, 중앙지검장 유임 소리가 나와. 그래서 전국의 검사들이요. 이거 아마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리 안 하면은요. 나는 검사들 다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2천여 명 검사들 들고 안 일어나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 보십시오. 아니 본인 검찰 조직을 못 믿는다고 후배 검사들 와서 조사 좀 받으라고 4번 안 나갔잖아요. 그 뭐 검찰 조직 못 믿는다고 공수처에서 가서 조사받는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압박되니까는 또 가서 자진 출석해갖고 자진 출석 갔다 와서 입장문 내갖고 아니라겠잖아요. 그래갖고 또 기소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총장 되려고 예? 검찰 조직 못 믿겠다고 수사심의위원회 또 열어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다 결론 나가지고 결국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검사를 후배 검사들이 동료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켜서 바로 인사조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놔두고 싶으면 불쌍하면은 대학 후배 정말 봐주고 싶어서 불쌍하고 하면은 어디 한동훈 검사장 하듯이 어디 법무연수원 그 자료 가서 연수나 가서 한직으로 있으라고 진천에 내려가 있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버젓이 중앙지검장 맡겨놓고 이게 뭡니까? 아직도 막아야 될 방탄해야 될 뭔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예? 청와대에는. 그리고요. 취임 연설과 질의응답 중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론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만저만. 예? 통계 수치요. 완전히 이상하게 왜곡된 통계 가지고 잘 된다고 그러고 수출 효과요. 맞아요. 그렇지만요. 수출이나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에는 거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국민 생활입니다. 서민 생활이고 국민 생활이고 민생 경제 이 체감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시 지표도 말입니다. 교묘하게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는데요. 뭐 금년 연말까지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4% 성장률이요. 지금 이 코로나 이 경제 곤두박질로 인한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근데 기저효과 치고는 아주 낮은 거예요. 예? 옛날 IMF 때 우리가 기저효과를 받아서 그 다음 IMF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요. 경제 성장률이 11%인가로 뛰었어요. 그리고 국제금융위기에서 있었던 2008년인가요? 거기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경제 성장률은요. 8%인가로 뛰었어요. 지금 겨우 4% 갔다가 뛴다고 이것도 예상치로 제시한 겁니다. 제시한 거. 제시하려면은요. 한 7, 8%나 10%대나 좀 제시하면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 4% 성장률이라는 것이 지금 예상, 이게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목표치를 갖다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예상치로 갖다가 막 해갖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렇게 뻥가를 쳐요. 그리고 인사정책, 백신, 그 다음에 이 경제정책 이렇게 무너지고 잘못됐는데 책임진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대표할 적에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예? 뭐라고 공격한 줄 아십니까? 예? 추천과 검증의 인사정책 말입니다.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본인의 청와대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공격할 때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지금 2021년 문재인 청와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인사정책에 장관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본인이 본인 청와대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 세상에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 이렇게 다 하고 경제정책 거의 그다음 그 정도 뭐 하면은 다음은 여러분들 더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엉망, 일자리 정책 엉망진창, 예? 서민 경제, 골목 경제 다 무너지고 뭐 하나라도 좀 잘해 보십시오. 오직했으면은 무슨 여론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잘한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잘한 거 하나도 없다가 35%로 1위 났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4년 취임 연설에서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수없이 여론조사 다 해서 알 거 아닙니까?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사과부터 시작해야죠.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잘못했을 적에 사과 안 한 대통령 한 명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사과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사과했죠. 김영삼 대통령도 사과했죠. 아들 문제로 다 사과했죠. 예? 다 사과했어요. 재임 중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문재인 대통령 같이 재임 중에 잘못한 일이 제일 많고 정책 실패가 제일 크고 하면서도 가장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한 기록적인 대통령입니다. 기록적인 대통령.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백신 정책, 인사정책, 경제정책 이렇게 다 실패하고 사과 안 하는데 인사정책 김오수 검찰청장 후보자로 4명에서 아마 임명 강행할 겁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해요. 청문회 하면 못합니까? 바로 임명할 텐데 다시 재송부해가지고 바로 임명할 텐데 못합니까?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 시켜서 계속 방탄 역할을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 여론이 지금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김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했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문재인 본인은 납득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문재인 정부 4년 앞으로도 뻔합니다. 남은 기간.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재임 기간 중에 이런 총체적인 실패가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정권교체의 길이 오히려 더 활짝 열리게 됐다는 그런 상황을 위안으로 삼으셔서 좀 위로 받으십시오. 정권교체의 주역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갈 길이 훤히 예측됩니다. 5월 16일 보내드린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이 넘도록 성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빨간색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보다 더 많은 공유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